안녕하십니까. 대성학원 성재윤입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입을 앞두고 계신 고3 수험생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고3에게는, 수험생에게는 이 코로나만큼 무서운 게 또 대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치동 최고 입시 전문가이신 명인학원의 이종환 소장님을 모시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입시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 여러 가지 질병을 사실 안 겪어본 게 아닌데 이번 코로나가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까지 등교를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전쟁 때 빼고는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사스나 메르스 때는 그래도 좀 단기간에 이게 대응이 가능했는데 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대학교 한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신조어들도 많은데 그렇죠. 기원 전을 의미하는 BC 있잖아요. BC. 네네. 그것도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코로나.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 이렇게 네, 전과 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나라가 백신을 빨리 네. 못 만드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백신을 신고무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절에 계신 스님들이 다 신고 계셔서 예, 그런 유머도 있죠. 못 만든다는 썰렁한 네.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한참 말하는 코로나 신조어는 코로나 블루 이래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블루라는 게 우울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전체 우울한데 특히 수험생들이 네. 제일 많이 우울해하고 네. 일상의 수업 리듬이 전체적으로 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교 한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학교를 일단 못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안 가도 되는 실제 이제 거죠.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등교 시간도 없고 하교 그렇죠. 시간도 없어지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평상시에 수면 시간 부족으로 되게 시달렸는데 맞아요. 예, 네. 수면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 확보가 된 거네요. 긍정적인 면도 그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재밌는 통계가 이미 중3하고 고3은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 통계는 과거 계약 때보다 출석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아파서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일어나서 침대 앞에서 책상만 이동하면 출석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바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런 처방전에 대한 제목 설명하고 이런 걸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학사 일정의 변화, 일정 변화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정부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학사 일정 점검입니다. 파트 1입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계약 일정, 계약 일정. 예, 표입니다. 네. 요게 그래서 이미 고3, 중3은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몇 주 전에 했습니다. 몇 주 전에 했고, 고1, 2도 이제 곧 온라인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왼쪽에 나가는 화면이 이제 계약 일정이고, 오른쪽은 이제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교별 사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초등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줌, 이학습터, EBS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중고등은 같이 이제 인강도 하면서 숙제 점검도 해야 되니까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학교별로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일반고가 또 다르고 자사고, 외고 이런 학교의 인프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은 그런 소식 좀 현장에 있으면. 들은 얘기는 일단
꼭 뭐 일반고, 뭐 자사고, 특목고, 뭐 학교 유형에서 있어서기보다는 네, 네. 학교별로 이게 좀 심각한 격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쌍방향 수업을 상당히 그 온라인 개학 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게 이제 실험을 해본 학교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개학 환경에 익숙하게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네. 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너무 심각한 격차가 있는 경우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학교는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네. 상당히 탄탄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떤 학교는 실제로 EBS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서 네.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히 좀 실망하게 만드는 네, 네, 그런 네. 일도 있다고 제가 현장에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 실제 인프라 차이가 워낙 엄존하니까 네, 네. 도시와 농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같은 도시 안에서도 뭐 강남 3구, 뭐 노도강 뭐 이런 데랑 뭐 일반고 뭐 이런 학교는 워낙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인강을 제작하셨는데도 네. 학부모님이 그냥 EBS를 보겠다. EBS를 네, 뭐 그런 반응들도 제가 몇 번 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예시한 네. 한 그 고교 수업 예시죠.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화면은 그 4월 9일부터 이제 고3 교실이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특정 학교는 아니고 예시니까 샘플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 EBS도 활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네. 오른쪽 화면은 실제 그 네. 서울의 마포에 있는 서울여고에서 네. 한 걸 보도자료로 나오는 장면인데 네. 이렇게 교사 모니터에 네네. 보면은 그 썸네일 방식으로 이제 학생이 이게 그렇죠. 출석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만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한반 인원이 뭐 20명 안 되는 소수 학급은 네. 그래도 선생님이 바로 보시면서 뭐 딴짓하는 학생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통제도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반면에 뭐 강남 지역에 좀 과밀한 학급들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신도시도 네. 그런 게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썸네일이 꽉 차더라고요. 꽉 모니터. 차서 아마 넘쳐가지고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출석만 하고 도망가거나 네. 아니면 길거리 걸어가면서 음. 이제 출석하고 있는 것이냐 뭐 그런 뭐 사례도 아니면 뭐 있고 웹캠을 위로 올린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경우가 있겠죠.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바로 지금 시점에서 네. 계약이 과연 언제 정도 될 것이냐. 네. 예,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주 단위로 계약 연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주 단위로 계약 연기하기 때문에 또 2주에서 한 1주 정도가 약간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계약하기 한 1주 전 정도에 딱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계약이 이제 학년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학년마다 그렇죠. 좀 다른데 4월 20일에 이제 거의 다 어쨌든 온라인 계약 상태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예,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네, 학년이 없는데 네, 이 4월 20일 걸 자세히 보면 네. 예. 정부 안에 보면 이제 슬러시가 있어요. 4월 20일 뒤에. 왜냐면 예, 이게 예.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논의해봤어요. 예. 그렇죠. 논의해보니까 월요일 정도부터 온라인 계약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이제 교육부의 이제 공통된 내부적 검토하는 예, 시나리오가 있겠죠. 신문에도 몇 번 나왔어요. 예. 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확진자가 50명 이내로 한 열흘 이상 지속이 되면 네. 그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등교를 하는 걸 한다. 검토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온라인 계약과 오프라인 등교를 병행하겠다는 게 현재 아닌데. 학년별로. 네, 그렇죠. 학년별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 달력을 한번 봤어요. 그러게 여기 이제 화면에 네. 달력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달력 보시면 지금, 내일이 총선이고요. 네, 내일이 총선이고 총선에 따라서도 또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치적인 멘트니까.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4월 20일에 온라인 계약을 하다가 네. 만약에 이제 24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4월 24일 날이 여기는 이제 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고3들은 무조건 학교에 가서 네, 시험을 보게 되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드디어
3월 달 학력 평가가 그렇죠. 4월 24일 날에 보게 되는 그러게요. 예, 초유의 사태죠. 역대 정말 네.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4월 24일 날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청 학력 평가를 보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약간 대부분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네. 학교에 가기는 가는 거죠. 가기는 가야 되는 네, 거죠. 네. 첫날이 되는 그런데 거죠. 예. 이게 4월 24일 날 시험을 보려면 일부 아까 과밀학급 말씀하셨지만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나치게 밀집된 상태에서 시험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네. 학년들이 실제로 등교하기란 힘들다. 그렇죠.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24일 날을 고등학생만 이제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네.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전부 다 등교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고3만 시험 보러 가는 그렇죠. 거로 생각해야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그 줄을 보게 되면은 4월 30일이 공휴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렇죠. 초팔입니다. 그때 또 이제 연휴가 시작된다는 네, 걸 그렇죠. 그리고 보겠네요. 네. 그게 이제 금요일 날이 있고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금요일 날이 약간 샌드위치 데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달 또 첫 주가 어린이날이 또 화요일 날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근로자의 날도 네. 어쨌든 그러면 5월 4일 날이 또 샌드위치 데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이들의 유력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력한 날짜가 나오죠. 그렇죠. 유력한 예, 날짜는 5월 6일이 음. 실질적인 계약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이 높다. 그게 이제 이게 시나리오 중에 분명히 네, 시나리오죠. 제일 유력한 네.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총선과 또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이제 연기될 수도 네, 있다. 연기될 예. 가능성도 높죠.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네. 이런 부분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저희가 내용을 준비했는데 저희 제자들도 상당히 지금 올해 신입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네. 전혀 대학생 기분을 못 내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반수생 뭐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언론 보도 자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뭐 학원비도 돌려주는데 왜 등록금도 일부 환불해라 뭐 그렇죠. 그런 네. 요구인 거죠. 예, 만약 일단은 뭐 이 온라인 강의를 네. 전 대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온라인 그런가요? 강의를 무슨 네네. 말씀이냐면 예. 온라인 강의는 하고 있지만 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하겠다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섞여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대학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1학기 내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 학기를 통째로 온라인 강의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점점 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그런데 온라인 강의 만족도가 6.8%라는 아주 처참한 그 강의 만족도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93.2%죠. 93.2%가 불만족. 그렇죠. 뭐 이 학생들은 네, 지금 뭐 대학에 갔는데 뭐 선후배도 못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동아리도 못 들고 오히려 제가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고등학교만 못하다, 고등학교 생활보다 더 못하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만 엄청 많이 내주시고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그러니까 반수를 고려하는 그렇죠. 지금 이런 학생들도 대학생의 뭐 학습권 피해나 이제 온라인 강의 예. 불만족 때문에 네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네. 현저히 떨어져 있다.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과거에도 뭐 이런 통계를 통해서 봐도 네, 응시자 숫자를 봐도 나타나고 있죠. 뭐 6평 그렇죠. 응시자나 9평 응시자 숫자 이 부분도 좀 네.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그 2020학년도 작년도에 6평, 9평 그리고 네. 이제 예. 수능까지 보면 네. 그 20학년도의 그 졸업생 숫자가 이제 7만 8천 명의 지원자예요. 네. 물론 이제 지원자하고 응시자는 좀 다릅니다. 네네네. 항상 그렇죠. 응시자는 응시를 안 한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7만 8천 명 정도가 졸업생인데 네. 6평 때는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재수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학생들하고 6월 달 처음 부딪히는 건데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이 대부분 한 6월 말이면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대학교 입학을 그렇죠. 하겠다는 친구들이 반수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네. 않습니까? 반수. 네.
그 반생들이 주로 시험 보는 게 9평이에요. 9평이요. 네네. 근데 9월달 보게 되면 졸업생 수가 9만 명으로 늘잖아요. 늘죠. 네. 그게 되면 간극이 12,000명 정도 간극이 듭니다. 네. 그럼 이게 실질적인 반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문제는 네. 다시 이제 실제 수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졸업생 수가 갑자기 13만 5천 명대로 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9만 명에서 실제로 한 4만 5천 명 가까이 가는데 실제 2020년도는 더 늘어가지고 그렇죠. 거의 14만 명대예요. 네. 그 5만 명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5만 명 안에는 반수생도 있고 검정고시생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추정컨대 어찌됐든 간에 뭘 하다가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2월 달부터 재수를 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애들 반생이라고 통칭하면 네. 실제로는 추상컨대 한 대략 6만 명 가까이의 반수 추정생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보면은 그 재수 유불리를 떠나서 확실히 이제 재수 시장 자체가 네. 커지거나 뭐 반수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이 그래서 됩니다. 예, 예. 올해 고3이 네. 되게 이것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그렇죠. 네. 걱정들을 많이 하는 현실이고요. 네.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런 반수생을 짐작할 수 있는 네. 이제 주요 대학의 이제 중도 탈락률 비율인데요. 네네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은 뭐 한 5% 미만이기는 하더라고요. 5% 네. 미만이긴 하고 대학들은 뭐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대학 뭐 그렇지 않은 대학 뭐 네. 다양하게 학생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것 같고요. 요 뒤는 이제 이과 쪽인데 이과는 비율이 확실히 높아요. 높죠. 그렇죠. 네. 예, 이과 쪽은 이제 의대를 위해서 뭐 재수 삼수 뭐 네. 그렇게 장수하는 경우도 많고 많죠. 또 이제 약학대학원 네. 그 대학 네네. 가려고 하는 경우도 또 많은지라 네. 지금 숫자를 보면 문과 쪽보다는 훨씬 비율이 네. 이렇게 높게 네네. 형성이 좀 세밀하게 볼 있어요. 필요가 좀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어, 네네. 예. 뭐 탈락률이나 이제 중도 탈락률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꼭 뭐 바로 이제 반수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통계를 내보면 24개 대학교의 그 재적 학생 수가 네, 네. 37만 명인데 네. 중도 탈락자가 24개 대학에서 9,409명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사실상 10,000명 가까이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 10,000명 가까이가 이제 매년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게 아, 사실 이 10,000명이 보게 되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대부분 공부를 그래도 좀 꽤나 잘했다는 한다는 학생들인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10,000명에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이 반수 시장으로 나오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정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숫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시를 말씀드릴 수가 해리라고 있고. 학생들이 금방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의대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자연계하고 인문계가 좀 뚜렷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연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 자연계 이 다음 보시면 네. 학교하고 학과를 좀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네. 이게 2018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서강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과,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네. 중도 탈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네. 주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의대나 있고. 치대나 뭐 심지어 약대까지 네. 생각했을 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한양대 지금 의대생을 하나 만났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삼수해서 네, 원래 한양대 다이아몬드 학과를 다녔어요. 아 장학금 주는 학과, 예, 그과 뭐죠? 융전 말고 미래 아 미래 자동차 공학과입니다. 예 미자공 다녔어요. 미자공이라고 미자공 그러죠. 다녔 네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미자공을 한 학기 다니고 반수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또 미자공이나 이런 다이아몬드 학과는 장학금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학금을 내가 이제 반수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래서 이제 의대 지금 본과 1학년인데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네, 빈번한 거고 이제 문과 쪽을 보면은 지금 주로 이제 주신 그 대학과 학과를 이렇게 보니까 네네, 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취업이 좀 어려운 학과들
어문 계열이 제일 많고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추세가 주로 좀 보이죠. 뭐 영문, 중문, 일문 이런 네, 과들이 네.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길 다니느니 한 번 더 해서 네. 또 상위 대학을 가거나 네. 뭐 상경 계열을 가거나 뭐 이럴 그렇죠. 게 많이 이제 인문계통 나타납니다. 학과들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하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략적인 걸 봤고요. 이제 네.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시험 일정일 것 같아요. 네, 시험 학평과 모평 일정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나타났듯이 정말 예년 같으면 네. 지금 시점에 이미 3학년들은 3월 시험을 봤고요. 네. 보고 성적표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관이든 낙관이든 한참 할 때란 말이죠. 지금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런 때인데 아직 첫 시험조차 보지 않은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4월 24일이 첫 모의고사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5월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중간고사가 끼어 있고 네. 6월, 7월 계속해서 이제 숨 돌릴 틈도 없이 네, 네. 이제 올 고3은 이렇게 시험이 몰아치게 됐습니다. 네. 네.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네, 말씀 네, 네. 드리면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네. 그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그 이 수시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학력 평가나 모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그 함의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걸 토대로 수시도 쓰고. 자신의 그 정시 기준점을 잡아내고 네, 그렇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기준점으로 수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올해 학생들 말로는 뭐 잃어버린 3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네. 이제 3월에 이어가지고 4월도 거의 지금 이제 중순을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월달, 4월달을 작년 고3과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형태로 공부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4월달과 5월달이나 네. 심지어 6월 모의 평가에서 음. 학생들이 실제 유평의 점수가 네. 과연 본인도 신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걸 갖다가 내 실력을 정확히 검증할 수가 점수인가 있느냐.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올해 그 수시 지원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완벽한 대안은 아닌데 네. 어떤 대안이 있냐면 예.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재학생만 보고 그렇죠. 시험 범위가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2학년 때 거니까요. 예, 심지어 뭐 그러니까. 과학탐구 2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아예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예, 투과목은 안 그런데 보니까. 네. 올해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9월달. 작년 같은 경우는 369라고 우리가 얘기를 주로 그렇죠. 하잖아요. 네, 369. 네, 네. 3월, 6월, 9월이 중요하다고 게임 하는데, 이름과 같아서. 예, 그렇죠. 369, 네, 369. 네. 근데 올해는 4월달, 5월달, 6월달, 9월달, 네. 4, 5, 6구를 전부 다 고민을 하면서 좀 봐야 된다고 좀 봐요. 이 4개 학평 또는 모평을 네. 다 봐가지고 이걸 좀 평균을 내라는 건 너무 단순한 대안인 것 같고요. 네. 가장 잘 봤을 때, 가장 못 봤을 때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보고 네. 자신의 공부 상태, 어느 정도 공부가 진척이 됐을 때 이 시험을 봤냐 안 봤냐 이런 것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시 기준점을 잡아야 네. 실제로 우리가 수시에서 좀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같아요. 네. 지금이 얼마나 그걸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느냐. 네.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학력 학평과 모평 일정만큼 또 중요한 게 전체적인 그 입시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같이 네, 만들었는데 바로 또 오늘 아침에 네.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약간 요걸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시 모집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이기 때문에 네. 학생부 작성 기준일과 마감일을 여기 보시면 마감일. 예, 기준일은 같습니다. 8월 그렇죠. 31일이 기준일인데 마감일만 16일로 이렇게 거의 2주 이상 16일이 연기된 거죠. 네, 그렇죠. 예, 16일이 이렇게 연기됐고 뭐 정시 모집은 사실은 학생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수년 개념에서 이렇게 2주씩이 연기가 됐고요.
수능도 마찬가지로 11월 19일 목요일 보통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 날 11월, 12월이 아니라 네. 이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시험 보는 것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2주가 늦어져서 미뤄졌죠. 12월 3일이 돼서 추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우려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뭐 지구 온난화도 있고 그래서 11월까지는 그렇게 춥지가 않았죠, 대부분.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12월 3일이 됐고요.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인데요. 네. 예년에는 9월 초순이었죠. 7일부터 그렇죠. 뭐 그 주 말까지 11일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변경된 걸 보시면 2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네. 2주가 아니고 9월 21일이 아니라 네.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지금 요건 왜 23일이 됐는가 하면 학생부 작성 마감일이 16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거에서 일주일을 더해야 네, 네, 이게 네, 시점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23일부터 거의 일주일간 네. 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또 바뀐 것이 수시 모집 그 합격자 기간이 합격자 발표가요. 네. 하루 땡겨졌습니다. 여기에는 표에는 지금 28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하루 땡겨졌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12월 27일. 7일로 당겨졌죠. 예,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보통 아, 대학이 일요일 날 네.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안 했어요, 과거에. 네. 근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아침도 대학 입학처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대학 업무가 느슨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학생들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없으니까. 이번에는 일요일에도 다 일을 이렇게 해서 근무 날짜도 맞춘다고 아, 그런 내용을 들어서 지금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일도 12월 27일 일요일이고요. 네.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하루가 늦춰졌습니다. 아, 2월 6일이 아니라 7일 일요일입니다. 아. 그렇게 일정이 바뀌었다. 그게 바로 오늘 아침 그 보도 자료로 된 내용이라 저 대기업에서 네, 대기업에서 수정을 나온 한 거죠. 예, 수정을 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표가 아니라 제가 네. 이제 구두로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드렸습니다. 네.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인데 예. 이 기준일이 8월 31일로 돼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좀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청원이 들어갔어요. 아, 그런가요? 예, 학부모님들이 이제 청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네, 네.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8월 31일까지가 이제 학생부 활동 기간, 그렇죠. 9월 16일이 교사 선생님들의 작성 마감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맞겠다.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학생들한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활동 일자도 그냥 2주 정도 미뤄줘가지고 이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기니까 한 2주 정도 미뤄주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학생들이 네, 오프라인 등교하고 난 다음에 활동할 여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미뤄달라는 청원이 들어갔었어요. 뭐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도 검토 이걸 중이겠네요. 검토해가지고 아마 거의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9월 맞추는 게 낫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그 전에도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앞하고 이거를 기준일과 마감일을 언밸런스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해서 저희가 이제 변화된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파트 2에서는 이런 이제 변화된 거 말고 그 변하지 않는 거 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